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송영호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 방안입니다. 앞서 축사에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성들, 농어촌에 있어서의 인력 부족의 심각성, 그거에 있어서의 연선으로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TV나 여러 매체들 보면 요즘 농어촌에 가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력 단절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세계의 축에 있는데 미등록 외국인이 있고, 또한 외국인, 그다음에 브로커, 이 사회에 있어서의 외국인 인력들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농촌이 있고, 그 사이에 있어서의 브로커들이 그것들을 주류를 알선을 하고, 즉 농업인들은 불법을 사고 브로커는 불법을 알선하고 이주 노동자는 불법 노동을 하고, 이 붕괴 직전에 있어서의 그런 농축수산업들을 계속해서 이 세계의 축들이 불안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 프로그램들 중에서의 그러한 한 농민들이 영암군에 있어서의 그런 고구마를 상주를 하고 있는 농민을 보면, 사람을 구한다 해서 인건비 25만 원 곧 해가지고 농사돈 모았더니 외국인이 다 가져가고 곧 개털이 들기 직전이다라고 하면서 젊었을 때 공부를 좀 해서 판검사 될 걸 후회한다. 이 듣고노아 역시 여기에 있어서의 정글이 많을 것 같다. 부조리한 현실이 여전히 있어서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 있어서의 인력들이 부족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외국인이 갖고, 그 다음에 있어서 인건비는 감당 못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인력 파트너, 외국 인력 노동자를 구했냐는 그런 보면, 충남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안창공단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매월 10일, 그 다음에 30 제공한다, 이 식으로 산입부터 여전히 있어서의 그런 인력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어촌에 있어서의 인선 부족, 딱 상승이라는 그런 일종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들이 오늘이나 아니면 최근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의 농촌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어가 있어서의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또한 그에 맞춰서 고령 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농림 모가수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5년 대비에 있어서의 4.2% 정도 감소했고, 고령의 인구에 있어서는 3.9% 정도 증가한 비율입니다. 또한 이거에 있어서 보면 평균 연령도 하니까 65세에도 있어서의 한 살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 여성 경영도에 있어서 높아지고 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계속해서 있어서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에 있어서의 농어촌에 있어서의 인력 구조를 보면 20대 이하에 있어서의 부존들은 계속 줄어든 반면에 60대, 그다음 70대, 80대 이상에 있어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머리는 크고 안에는 좀 더 적고 그런 것들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어서의 그런 이 농어촌의 인력들을 대체하게 한 제도들이 외국 인력들을 활용하는 제도인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 계절구도제 제도가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고용 허가제가 2003년 산업혁신제도 폐지하고 시행된 제도,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농원기와 그다음에 농한기, 농번기의 차이로 인해서 이들 노동자 고용이 조금 더 한시적이다,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계절구도제 역시 2015년도 시범 실시하고 2017년도에 있어서의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계절적 수요에 맞추는 제도이지만 인력 활용 기간이 짧고, 또한 인력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것들이 당장의 농어촌의 현실에 있어서의 인력들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예. 예. 계절근로자 제도들이 계절적 수요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제도가 설계가 되고 있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농어촌에 그렇게 큰 보험을 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최근에 있어서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어서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농어민들이 외국 인력들을 어디서 많이 구하느냐 했을 때 사설, 쉽게 말해서 미등록 외국인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구한다는 것들이 한 60%에 육박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그런 제도적인 그런 공식적인 채널인 고용센터를 통해서는
0.6%, 계절 근로제도에 있어서는 0.6% 정도밖에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근에 있어서의 이런 추세들을 보면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체류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그런 현황들을 해보면 총 체류 외국인들이 2019년도 이후에 있어서의 250만 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2020년에 있어서의 200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될 거고 2020년도에 있어서는 19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면에 불법 체류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있어서의 10.2%였던 불법 체류율이 그때부터 쭉 해서 2021년부터 19%, 20%에 육박하도록 불법 체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들어오는 인력들은 없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있는 체류액들 제때 인력기간 또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통과하는 그런 인력들이 좀 더 많고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율이 그만큼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들을 농어촌, 그 다음에 직접 인용하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 부분에 있어서의 농어촌 부분을 좀 한정해서 보면 전체 고용 허가제 인력들이 해보면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정도 됐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5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있어서의 코로나로 첫달 맞았기 때문에 6,600만 명 정도에서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있어서의 농어촌 인력들로 하는 것들은 한 농업분에서는 1,300명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온 인력들도 10분의 1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있어서 농업 부분으로 배정된 사람들도 한 1,300명 정도, 1,400명 가까이 됩니다. 즉 20%가 전체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의 20%가 배정이 되고 있지만 이 인력들이 절대치가 부족한 수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절 노동자들의 제도에 있어서도 2019년도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 있어서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의 농가로 배정이 되고 운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실제 2015년도에서 시범 운영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16년,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19년도에 있어서의 운영은 한 50개 지자체가 운영을 했고, 그렇지만 2020년도에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같은 경우도 2,823명부터 시작해서 3,400명 정도로 좀 늘어났는데 2020년도에 있어서 223명 정도로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농가에 있어서의 인력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면 곡물재배업과 축산업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보면 곡물재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들에 있어서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더 많다. 불법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조사에 같은 경우는 미등록만 고용한다라고 하는 응답자들 같은 경우는 82% 정도 됐는데 2020년도에 있어서는 94% 정도가 돼서 한 10% 정도가 넘게 증가한 그 다음에 있어서 축산업은 그와 반대로 있어서 조금은 더 상황이 좀 다른데요. 2018년도에 있어서는 미등록만 고용한다는 것들이 한 27%가 되지만 2020년도에 있어서는 44% 정도 된다. 두 배 가까이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있어서 제도권을 통해서 인력을 수급한다라는 한 반절 정도 93%의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여전히 그런 축소해서 농촌의 현실들을 타개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고 좀 더 이걸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결국 농촌에 있어서의 인력 현실에 있어서 실제 내국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외국인 인력들로 계속해서 대체되는 현실인데 이것들이 장기적인 대책일까라는 생각할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지금이라도 외국에 있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인력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귀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고용허가제로 돌아가는 외국 인력들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재취업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열어두거나 아니면 포털을 좀 더 열어두거나 하면 얼마든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력들이 많겠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내국인 인력 시장들을 내국인 인력 노동 시장들에 있어서 침해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미묘한 그런 정책에 있어서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들 포털을 조정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그 안에서의 그런 해결책들은 외국인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농촌에 있어서의 내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즉 외국인 인력들의 대체가 아니라 국민 육성책이 좀 펼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청년 농업 정책이라든가 또한 귀촌, 기농 정책에 있어서의 내실화. 그래서 청년 정책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축사에서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인력으로 한 것들이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의 돌봄, 그 다음에 있어서의 그 아이 양육, 그 다음에 있어서의 주거, 그 다음에 있어서의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시작해서의 농촌에 있어서의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로 하고, 또한 기촌, 기농에 있어서의 중년층들의 성공적인 정착들을 그렇게 기반시설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농업 생산자 조직에 있어서의 기농자 정착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이것들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당장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인 인력들에 있어서의 계속 눈을 돌리다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외부적인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농촌 인력 수준에 있어서의 그런 궁극적인 타겟층은 아닐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농촌도 살만한 곳이고 이곳에서 얼마든지 소득이 보장되고 생활 자체가 삶의 쾌적성들이 보장되는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농촌 자체에 있어서 이것들을 마련해 간다면 결국에 있어서의 오늘의 현실들이 조금은 장기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호 박사님 그 발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오늘 이 토론회가 끝나면 우리 농민단체에 많은 그 구속영장이 좀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농민단체들이 또 농어민이 이렇게 불법과 탈법과 편법에 일삼는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동안 정부나 이런 국회나 이런 기관에서는 뭘 했을까? 우리 농산물이 국제무역 체제에 반영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1986년에 시작을 해서 1995년에 발효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 농민단체들은 많은 반대 투쟁을 했지요.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대를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농민단체들이 그동안 노력을 안 해서 지금 이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농민단체들에게 그 원인을 제공하게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농어민 신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농어민 신문의 일면 그 기사가 뭘로 되어 있냐면 RCEP 비준, 국회에서 RCEP 비준을 해서 내년 2월에 발효되고 또 TPP가 곧 또 가입 공식화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농민단체들에게 과히 좋은 현상만은 아닐 거기 때문에 많은 그 반대 이론을 제기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1일자 바로 엊그저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내 인력 대책이 없으면 농번기에 손을 놓을 판이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은 이렇게 긴박하고 시급한 인력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어서 대단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으로 충남도 농촌 인력난 해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도청의 식량원액과 양두규 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도청에서 왔습니다. 식량원액과의 양두규 팀장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준 지 3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끝나갖고 우리 농업 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좀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인력난 쪽에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농민분들께서는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좀 어려운 해를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우리 관련되는 기관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농업 쪽의 인력난을 좀 해소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더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교재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도의 그 농업 분야 인력 실태입니다. 저희가 19년도 기준으로 우리 도에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인력 수요가 얼마나 늘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893만 명 정도가 필요했고요. 그 중에 이제 자가노동력이 한 73%, 고용노동력이 238만 명, 약 한 27% 이렇게 수정을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수확 기간이 길고 기계화가 이제 잘 안 되는 밭작물과 그 시설 작물 쪽에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 외국인 그 근로자가 입국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도에 그 고용허가제 쪽 주로요. 이 계절 근로자하고 고용허가제가 있는데 그 고용허가 쪽에 한 8,9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분들 그 최장 한 4년 8개월 정도 하면 한 4,300명 정도가 우리 도에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 인력량이 더욱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제가 이제 우리 그동안 추진 실적 그 다음 장에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중요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국인 관련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그 18년도에 그 농작업 지원단이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요건 뭐였냐면 어쨌든 이 인력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그 지방 차원에서 해결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저도 이제 다녀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력난을 해소해 주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규모 농가들은 조건이 불리한 그 텃밭 또 조그만 그 밭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와서 기계 작업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제 큰 농가들은 이런 기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좀 중개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해안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있는 그 소규모 농가들 농작업을 기계로 해주고 있는데 군에서 2명을 채용해서 트랙터 2대를 갖고 해안군 전체를 이렇게 병원 노타리 작업을 해주고 다녔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서 볼 적에 그 범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인력을 중개하는 쪽에 이제 직산농협 쪽에 있었는데 그쪽은 이제 직산 면에서 한 50명 정도를 채용해서 이렇게 그 필요한 농가들한테 이렇게 그 중개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그런 그 2군데 쪽에 이런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좀 장단점 보완해서 만드는 이런 사업인데요. 요게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기계 작업은 조금 그 규모가 작은 농가들한테 가서 이제 경운 노타리 파종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면 70%는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농가는 한 30%만 받는 걸로 했습니다. 또 이동거리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에 가진 농기계 가진 분들로 인해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력 중개 쪽은 지금 과수나 시설채소 쪽에 이제 규모가 큰 농가들은 사실 여기 이제 그 1년 내내 부족한 게 아니라 파종이나 뭐
적과 또 봉지 시험이 수학 작업 이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작업, 이게 농작업지원단에서 아까 얘기대로 농기계 작업을 해주는 분야가 하나, 또 하나는 그 규모가 큰 농가들 인력 중개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병행해서 해주고, 요 인력 중개에 참여하는 그 근로자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그 교통비를 좀 드렸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인력을 쓰는 농가들이 그랬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실태 파악을 할 적에 내가 일할 시간에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줘야 된다.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 그 교통비를 줘서 몇 명이 같이 좀 이동을 할 수 있게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비 한 3,000원, 또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는 마스크비 정도 조금 이렇게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드렸고요. 또 일에다 다치면 또 해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 사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18년도에 5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현장에서 그 반응도 좋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한 83개까지 늘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군에 있는 지역농협이 109개가 있는데 이 109개에 다 넣고, 그 다음에 또 품목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개 정도 해서 112개 정도, 한 101억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지만 또 우리 지방사업은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101억 원을 갖고 이렇게 내년도에는 예산도 확정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인력을 우리 지방 자체적으로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관련 사업인데요.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도에 1년에 한 800~900명 정도씩 들어와서 한 4,300여 명 정도가 있어야 이제 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 4,30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발병 이후에 한 1,000여 분 정도가, 1,000명 정도가 이제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1,000명이 사실은 연인원으로 나누면 250일을 일한다고 보면 한 2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력이 부족한 게 당연한 것으로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외국인 그 근로자들 쓰는 농가 입장에서 이 외국인을 쓰므로 해서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 신청하는 문제, 또 하나는 와서 잠재우고 먹이고 또 각종 보험을 또 이제 들어줘야 되는 문제, 또 코로나 발병 이후에는 또 들어오면서 막바로 농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추가되는 비용들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자가격리비 한 500명 정도에서 총회학비 기준으로 한 7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또 숙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와 계신데요. 저희가 기숙사를 저희는 한 2개 정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숙사라는 건 뭐냐면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고용하는 농가에서 재우고 먹고 하던 것을 이런 그 숙소가 잘 마련되지 않은 농가,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쓰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이 좀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에서 아니면 그 시설체소나 이런 주산단지 쪽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집단 거주시켜서 경우에 따라서 농가까지 이렇게 출퇴근까지 시켜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한 2개석 정도를 생각해서 저희가 어제도 평가하고 왔는데 이걸 농식품부에 좀 올려서 최대한 확보해서 그 농가의 불편을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농가 개별적으로 이제 거주시키는 그 조립식주택 10개 정도 올해, 작년에는 한 그 60동 정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어떤 그 건축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도 있다고 하니까 좀 그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가의 불편을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농가를 외국에서 도입해 놓은 게
농가들이 신청해서 농가 책임하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이제 데리고 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불편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 시군 단위에서 시군에서 그러니까요 직접 데리고 와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인력을 좀 해소하는 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넣는 것도 있지만 그 농기계 공급 꾸준히 하는 거, 또 하나는 시설 현대화 통해서 또 사람을 줄이는 거, 이런 사람들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이제 계속 더 확대해서 할 겁니다. 농기계 쪽은 특히나 이제 여기 그 기계화율이 이제 밭작물 쪽에 한 60% 쪽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이 밭작물 쪽에서도 뭐 농촌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하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계화가 되는데 그 정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고추류, 고구마 이런 건 직접 사람이 안 되면 기계로 심을 수가 없죠 지금은. 근데 이런 기계들도 좀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도 좀 많이 돼서 인력을 좀 절감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하우스 쪽이 많은데 이쪽에도 어쨌든 간에 그 스마트팜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물 관리하는 문제, 또 이제 온도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해서 사람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신규 수계 인력 육성인데요. 저희 우리 도내에서 본다면 1년에 한 400여 명 정도가 신규 후계자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지원해서 육성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노동력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거는 사실은 그 모든 국가나 모든 산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통 과제인 거죠. 특히나 우리 농업 쪽은 사람도 줄고 또 나이도 또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데, 우리 도에서는 우리 농업 쪽에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할 적에 이런 인력을 절감하는 쪽, 충분치는 않지만 이런 쪽으로 생각을 두고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힘차게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두규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2년도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잘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 해외 사례에 따라서 해외 사례에 최영미 경기도 여성재단 농업정책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미라고 합니다. 소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농업정책 박사는 아니고 화학 전문자고요. 오늘 제가 발표 토론해 드릴 내용은 해외 국가의 계절노동자 제가 해외 사례를 이제 이 분야뿐만 아니라 분야에서도 소개를 할 때마다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그러한 제도들을 지금 시행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그 국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금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먼저 선진 국가들이 봤던 내용들, 제도들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에서 그것들을 참조해서 한국 현실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외국 인력 수급의 문제가 처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국가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일어났었고, 대부분 초청 노동자 제도로 유입된 노동자들이 1년 단위, 3년 단위 정도의 계약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계절 노동자를 받아들였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 국가에서도 한시적인 농업의 현실을 어떻게 이제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계절 노동자 제도를 처음 만들어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이 국가들이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이 세 국가들이 각각 어떻게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 국가들의 특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PT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조금 글씨가 작아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고용주한테 인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가된 고용주에게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의 책임이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호주에서 이 계절 노동자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 바탕에는 고용주, 그러니까 사업주 인가 제도라고 하는 그 핵심 제도 하에서 이게 이제 고용주가 합의 증서라고 하는 그 계약서를 먼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고용중소기업부라고 하는 정부 업체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내무부에 다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 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호주에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용주에게 지나친 이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고용주가 지금 한국 현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혼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인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굉장히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국, 숙박 이런 것들도 다 고용주한테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정부, 연방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이제 좀 감면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송출국의 책임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제도 검토를 할 때 송출국, 그 다음에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고용주,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좀 나누어 갖는 방식, 캐나다의 방식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페어한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송출국 정부도 빠지지 않고 이제 책임 사항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선발과 채용에 있어서는 송출국 정부의 책임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 그 인력 풀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낼지 그러한 것들도 다 송출국 정부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주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숙소와 교통비, 작업량 보장은 마찬가지로 호주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 시간의 작업량을 보장을 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신국에 따라서 다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의 의무가 사실 호주에 비해서 캐나다가 훨씬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책임 부여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농업에 있어서 6경험자를 이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송출국에서 농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 18세 이상, 그리고 그 송출국의 시민권자, 그리고 캐나다와 송출국의 이민법을 충족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숙소 환경에 있어서는 이 지금 현재 작년에 있었던 그 많은 사고들에 있어서 숙소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세 나라들의 특징은 숙소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좀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적절한 인원수라든지 숙소 관리의 적정성이라든지 시설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 호주와 캐나다 이후로 뉴질랜드가 가장 최근에 이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나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완해서 조금 최근의 제도, 계절 근로자 제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안정성이라든지 인적 자원, 그다음에 뉴질랜드인
고용 및 교육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정책, 제도들을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관련 기관의 쌍무협정을 체결을 해서 송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개입을 굉장히 막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추가로 이제 고용주 허가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 2년이 보장이 돼서 그 2년 안으로는 또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이어서 최대한 지금 현재의 농업의 수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좀 엄격하게 보는 거라고 하는 거는 고용주에 있어서 이제 그 이탈 방지라고 하는 게 각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었는데요. 이탈 방지에 있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주한테 어떤 인텐시브를 지급하거나 또 어떤 벌금을 주거나 이런 약간 당근과 채찍을 같이 이제 하는 방식으로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각각 특성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호주에 있어서는 이제 계절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공인업체, 그러니까 공인된 업체 고용주에 굉장히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계절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과도하게 개인에게 이제 책임을 가중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송출국, 그 다음에 유입국, 그리고 이 연방정부, 주정부 간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캐나다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계절 근로자가 다시 재고용이 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계절 근로자들의 재고용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고용주가 조금 더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고용주가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조금 받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제 그 국가들의 어떤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참고해서 신중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절 근로자가 고용된 근로자가 다음 해에 동일한 고용주한테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재고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어떤 그 불법 체류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제 계절 근로자가 시험 제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이게 농촌 인력의 어떤 인력 수급에 조금 맞지 않고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 농촌에 맞는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국에서 좋은 점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들춰낸 농업 인력난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김삼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 강상경입니다. 이런 자리가 오늘 세 번째 됩니다. 경남에서도 11월 초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연불만 하고 앉았다고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많이 쫓기는 듯 해서 특히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농림부 정책관님도 계시고 또에 또 관련 분도 오시고 해서 영남에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하실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쫓겨나지 못하게 하니까 짜증도 내시고 그랬는데 오늘도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는 강한 짧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말씀하신 분들하고 뭐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다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소 키우면서 나랑공사 찍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제 이동업체센터 소장님 임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농장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딸기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올해 일꾼이 없어가지고 딸기가 보통 9월 초순에 정식이 다 끝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진주가 딸기 시베지이기도 하면서 또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딸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이제 간부 한 분이 일꾼이 없어가지고 보슬 재배 배지를 넣는데 한 20일이 걸려가지고 공상 9월 초순에 끝나야 할 정식이 9월 25일에 정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딸기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건데 올해 초가을까지 여름 날씨 같아가지고 딸기 농사가 상당히 지금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1화방 수확이 끝난 시기인데 우리 그분은 정식을 이렇게 하는 머리에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화방 농사가 작황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이제 수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분이 이제 따게 되니까 요즘 딸기 1kg에 그분이 지난주에 3만 5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일꾼이 없는 데에 올해 동정하고 있다고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또 한 분은 외국인 일꾼이 야간 도주를 했는데 나다가 그 집에 이제 커피나 한잔 먹으러 간다고 갔더니 아니 그 녀석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친한 사이니까 얼마 주노? 150만 원 줍니다. 전 주인이 이제 180만 원 주고 있었는데 이 외국인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돌리거든요. 190만 원 준다는 데 있는데 갈래? 이렇게 또 사람 빼가지고 돌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농촌 현장에서 일기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 하우스 전국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용을 필요로 하는 이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공사 이제 한 130만 원 정도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한 15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이런 임금인데도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뭐 태국, 캄보디아 자기들이 단체 카톡방을 다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어디서 10만 원 더 준다고 하면 밤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주인한테 사장님 봉고 올려주세요 하면 그 야반 도주 하는 신호를 합니다. 안 올려주면 가버리고 올려주면 또 들어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흔히 말하는 인력 사무소, 인력 소개소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양파를 하는 지역이 좀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 이제 빨리 수확을 하고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있다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은 마음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인력 사무소 같은데 10명, 20명이 부탁을 해놓으면은 일정을 잡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14만 원에 계약이 돼가지고 20명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당일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 인력사무소에서 어디서 내일 비가 온다니까 16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을 와라 하니까 그리 가버려요. 그런 지금 사태도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농가 간 인민 경쟁도 지금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제가 듣기에도 전국적인 지금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농식품부부터 또 각 도마다 또 시군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쭉 관련 자료들을 좀 뒤져보면은 10년 전 대책이나 지금 대책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조금 새로운 게 없지는 않은데 대동소이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농식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조금 가미가 된 것이 농촌 고용 인력 중개 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보면은 10년 전 지금 현재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인력 중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구에서 2년 동안 주관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퇴직 공무원 앉혀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절박한 사람들이 해야 이거는 성공을 한다. 농업장학회에서 이제 농단체를 이관을 해라 해가지고 진주 농단체 협의회에서 16개 단체가 운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식품부 국비도비 식품계에서 이제 농림부 사업은 8천만 원인데 국감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씩 더해서 1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한 사람 배치하고 또 후임 구직 홍보하고 수요 조사하고 인력 풀을 조성하고 해서 이제 국가에 이 알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주로 이제 교통비 일부하고 숙박비라고 했는데 숙박비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부산부지가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주로 간식비하고 상해보험료 이 세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1인당 교통비하고 간식비하고 상해보험료 한 15,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점들을 드러나가는가 하면은 이제 물적 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 풀을 확대하려면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시장에서 많이 가봐야 되고 또 인력이 있는 시내 지역에도 또 많이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우리 실무자에 한 사람밖에 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정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인력 사무소에서 이제 인력들을 많이 붙잡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도시 지역 유휴 인력을 중심으로 이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농작업 숙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을 시키다가 돌려 보내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력중개센터의 외국인은 알선 중개 대상에서 못하도록 이 방침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농가에서는 외국인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제 사업 대상에 포함을 못 시키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민 공공기관으로 공간 지금 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지역에 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는 다 시군 인력중개센터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방역 시도하고 또 시군하고 여러 가지 인력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하고 이 협력 체계를 활성화시키면은 도농 간에
노무 인력 교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이제 부산광역시 수영구지에 지역지원센터에 한 150명 정도의 인력 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지원센터인데 거기도 이제 50대 후반, 60대 건강하신 분들은 농사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경북의 이제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센터하고 업무 협약 체계를 해서 매년 이런 사과 수확 시기에 인력 교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부터 이제 이걸 시도를 해보려고 한 지역의 여러 일자리 지원센터들하고 지금 협력 사업을 해보자고 지금 제안을 해보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올라오면서 이쪽 지역센터 실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은 제주도 아직 진출을 하셔가지고 제주도 감귤 농장에 지금 귤을 수확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 인력이 지금 혼자서는 감당하기에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또 우리 도단위에서 시군 재정을 열악합니다. 예산을 좀 대폭 확대해가지고 이게 정말 농식품부에서 목표로 하는 이런 일자리 일방이 될 수 있도록 개수를 저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산을 확대하는 게 더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해군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 우리 남해군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남해군 농협중앙회 남해군 지부 지역 농협 해서 공동 출연을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시면 교통비, 상해보험료, 임금비, 또 특히 이제 유일하게 우리 남해군은 임금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남해군 일자리 지원센터의 만족도가 최고로 좋습니다. 실제 현장에 들어보면은 남해군은 인력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6억 5천만 원 예산이 좀 남는답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해는 고사리하고 마늘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 인력이 필요할 만큼 규모 있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좀 남아서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4억 6,7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농인력 중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이제 가끔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손을 구한다고 올리면은 전국에서 이 사무실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농작업 임금비가 이제 낮다 보니까 아까 말씀 다 드린 게 임금비가 적고 그 다음에 숙박, 식문지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 농촌 고용 인력 중개 센터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특히 도시민들이 농작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군은 물론이고 우리 중앙에서도 도에서도 도시민들이 기대하는 임금 100차 정도는 지원을 하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남해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로 부여군에서 농업회의소 회장을 하시는 이광구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여군 농업회의소 회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광구입니다. 부여군이 농업회의소 처음으로 금년에 농업회의소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봤습니다.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농업회의소가 부여군의 농업인력을 다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금년에 코로나19 그런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불편 부담을 많이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완충 역할을 우리 농업회의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농업인이 민간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거기서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한 인력중개센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농업의 소망이 있고 농업인의 요구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이라 만족스러웠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해내지는 못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많은 기대를 지금 걸고 있고 많은 요구들을 많은 건의들을 저희 농업회의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이런 농촌 고용 인력에 대한 부족에 대한 그런 토론회도 해서 또 그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나 문제지만 대책 같은 게 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부분들을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갖고 우리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농업인들 건의해가지고 행정기관에 농업정책과에 인력지원팀이라고 하는 청원 5명의 별도의 팀이 이번에 내년도 1월 1일자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진주 우리 강삼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한 명을 가지고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토론에 나와가지고 내년도는 우리가 한 명을 더 자체 분들이라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가 인력 중개한 실적은 연인으로 약 2,4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 중에 관내가 58%, 관해가 42% 정도로 했습니다. 관해는 주로 서울, 경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강원도, 경북, 부산, 울산, 전북 등지에서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개 인력의 고용 형태를 보면 상시 고용, 우리 상시 고용이라고 하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고용한 거, 상시 고용이 754일, 그다음에 1일 고용이 1,410일. 그다음에 이게 고용 인력만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나 아니면 대학교 같은 데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 코로나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한 240명, 약 10% 정도를 점유하도록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8천만 원을 받아가려고 했는데 일부 소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진하지 못한 이유가 보이는 특성이 밤이라는 장목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9월에서 10월달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건 고용인력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사회단체나 향후에 그다음 라이프스토리라는 사회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교에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적극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조금 소진을 일부 소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완충 역할을 우리가 하고자 했던 역할을 조금은 했고 그 다음에 대금 농장에 상시고용 인력도 좀 확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영농 인력 인건비는 우리가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은 가격을 이렇게 정하자 나름대로 물론 그래서 그 도심이나 오는 것을 상호 협의하에 어느 정도 유인을 해가지고
민간 인력센터보다는 한 10,000원 정도 싸게 우리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하다 보니까 기능규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역할, 그런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해당 농가에서 작업을 했던 그런 분들이 그 해당 농가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하는 그런 효과도 거칠 수 있었습니다. 그 취재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외진이면 숙소가 사실 문제였습니다. 인건비가 보통 10만 원 뭐 남자인 내외를 이렇게 받는 건데 이게 숙박비를 노동자가 다 고용하시는 분이 제공하시는 분이 다 부담하기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일부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숙소 농장까지 출퇴근 문제가 사실 이게 농장주가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5,000원씩 등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솔직히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도시에 오시는 분들 인건 많은 걸 좀 더 요구를 하고, 그다음 우리 농업인들은 좀 낮은 것을 요구를 하다 보면 그런 괴리감 때문에 좀 그런 걸 젖히우는 것도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도시에서 오시면 농작업을 해보신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숙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여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주로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 작업의 단순은 같지만 그래서 정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그 숙련 작업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한단히 뭐 현장 실습이라고 한두 시간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농장주들은 숙련된 그런 인력을 원하는데 실제 외지에서 오는 노동력들은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영농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이 주로 여성 인력입니다. 근데 외지에서 주로 부여군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주로 남성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 임금이 얼마, 여성 임금이 얼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업별로 사실 임금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장주들이 남성을 여성 작업을 여성이 주로 할 수 있는 작업들, 뭐 저ገብ이라든가 뭐 딸기 수확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 든다면 그런 작업을 하더라도 여성 인력을 공부를 하더라도 남성을 받질 않더라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면 조금은 남성 여성 일 임금이 좀 낮더라도 여성 일이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이게 인력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서 저는 그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같은 예를 들어 반부지사라는 애들들 특히 단기간 돈 내지 한 달 정도의 집중도 노동이 여기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는 고용 인력보다도 뭐 사회단체나 아니면 대학생들의 그 봉사활동을 농촌 봉사활동을 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간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중식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로서는 지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식 같은 것들을 농장주에 부담을 시키니까 농장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함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간식비로 농업회사 회비가 또 좀 일부는 부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자원봉사 오신 분들한테 만족스럽게 못하게 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잘하고 싶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서울서 오시려면 새벽에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물론 작업은 4시간 내지 뭐 한 4시간 정도 대학생들 1박 2일 국도를 하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조금 작업의 효과보다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중식이라든지 간식 같은 걸로라도 조금은 보답을 할 수 있었으면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오늘 하루가 좀 보람된 일, 그 다음에 농촌이나 이런 것이랑 더 좋은 감정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지 않았는가, 우리가 좀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우리 도에 우리 과장 계신데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많이 느꼈지만 내년도는 조금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업회수가 저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회수가 이 일을. 아까도 그 한관, 반면, 중간 지원주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쉽지 않을 거예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우선 농업회수가 이런 역할을 하다가 조금 규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반관, 중간 지원주의 형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전 단계 내지는 아니면 농업회수가 중간 지원주의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처음 농촌 인력 중개소를 운영하셨는데 아주 잘 하셨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더 보완할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예상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님이 박상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저는 적박할 줄 알고 조마조마 했는데, 저는 현장의 소리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산군 농업회의소 농촌인력중개센터 일을 직접 제가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와 현황과 평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현재 저희들이 1,794명을 연인원 공급했고요. 그 다음에 인력 확보 현황으로 보면은 관내가 33명, 관외가 68명.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지원 현황으로 보면은 아까 1,794명 중에 관외가 1,424명, 관내가 370명입니다. 원래는 저희들 관내 사람들을 많이 처음에는 확보를 해서 관내 사람 위주로 일을 좀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우리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으로 제일 많이 필요한 일손이 우리 예산군은 봄에 사과,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이제 수박인데, 수박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적이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사과, 적과하고 또 수확철에는 수확, 그 두 가지가 이제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앞에서 여기 그 자료에도 나왔지만 뭐 어디 뭐 14만 원, 15만 원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일부고 극소수고요. 12만 원, 11만 원 예산에서 거의 인건비가 책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금 전국 거의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공농중개센터 서비스에 거기에 조직 인력 신청하는 거 보면 거의 다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9만 원, 지금 현재 9만 원에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드리고, 사업비 현황으로 말씀드리면은 센터 운영비가 3,200만 원 중에 2,488만 8천 원 집행이 돼서 77.7%를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운영비가 4,800만 원 중에 4,335만 6천 원, 그래서 90% 정도 16일 현재 집행했고요. 12월 말까지 한 7,2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90% 정도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냐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끼려고, 사업비를 아끼려고 저희들은 지금 모텔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온 인력들을 모텔에다가 숙소를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끼려고 2인 1실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 1실 이렇게 해서 사이트에 올리니까 진짜 벌떼같이 이렇게 막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쭉 아까 자료 준비하시면서 박사님들이나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외국 근로자를 이렇게 선호하시는데, 저는 외국 근로자보다 내국인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 내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판단합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촌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총평하고 싶고요.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에 대한 의존도 말고 도시 여유 인력, 퇴직 후 노동 있는 내국인을 이용하는 정책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또 아쉬운 점은 비록 농촌이 단순 노동으로 힘만 있어 일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인력 면접을 제가 받았는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나름대로
직업 능력이 있어야 인건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어서 숙련된 일손을 원합니다. 농가는. 근데 그 숙련된 인력이 금방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느 정도 교육을 좀 시킨 방법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납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인력 여기 신청하신 분들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7시부터 농가에서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거의 일하시는 분들도 아침은 식사는 안 씁니다. 거의 뭐 중식은 농가에서 제공하는데 그 오신 분들이 제일 걱정이 저녁을 좀 어떻게 좀 식사비를 좀 제공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저녁 식사비는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뭐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농가에 지원했다는 그 돈 가지면은 저는 우리 국내에 있는 인력을 충분히 소화시키고도 남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현장의 소리를 지금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인력 확보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부여하고 같이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도 하고, 저도 부여한테 전화해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본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무한정부나 저기 예산신문에 신문 광고도 하고요, 각 읍면에 플랜카드 달아가지고 홍보하여 3월 달에는 4명이 신청 들어와서 4명으로 운영했고, 4월에는 19명으로 군내 인원을 출발하였습니다. 반대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조건 분리 지역 농농 지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저기 말씀 앞에서 농림축산국에서 말씀하셨지만 101개라고 하는데 저는 81개인 줄 알았습니다. 81개 농협에서 지금 농협에서도 30% 이렇게 부담하고, 많게는 1억 2천, 8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실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보다는 진짜 인력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그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쪽 지금 82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보조금을 지급을 위한 수단이지 인력을 지원한 수단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돼서 그거는 좀 앞으로 지향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직접 하는 곳으로 더 지원을 해서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 지역별로 이렇게 사이트에 공농중개 서비스 그 사이트에 이렇게 올립니다. 몇 명 무슨 일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리면은 그거 보고선 사업자 인정도 하는데, 거의 저희들은 거의 8만 원에 시작했습니다. 인건비가 8만 원에 시작했는데 다른 데는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올려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8만 원에 올려놓고 뭐라고 올리느냐면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비근한 예로 가슴 따뜻하고 머리 차가우신 분들 모십니다. 고향 같은 예산으로 기억되시도록 통신권 모시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사과향기 가을바람 타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보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함께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아니라는 분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 가진 분을 모십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더니 그거 보고 신청하신 분도 있다고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사과하고 되는데,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된 거는 금년 같은 경우는 고구마 심는 농가들이 한 번 심었다가 실패해서 다시 추가로 인건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이 좀 딸렸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13만 원, 15만 원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같이 그렇지만 않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13만 원, 15만 원 나는데 왜 우리는 8만 원밖에 안 주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신문에도 그런 무한정부에도 납기도에 제가 거기다 질의해서 왜 그런 거를 올리느냐,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선 글을 써라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물론
14만 원, 15만 원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양을 정해주고 그 일을 하면은 얼마 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 옛날 말로 웃겨라 가지고 웃겨를 딱 주면은 그거 주고 그거 받아갖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제가 농가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노동 여건을 좀 개선해줘라. 그렇잖아요. 동네는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거의 점심시까지 합니다. 점심시간 제대로 주느냐? 거의 앉아 밥 먹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이러라고 합니다. 농가는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근데 노동하는 사람들은 내 노동 여건이 맞아야죠. 그래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시험시험 일을 시키라고. 그리고 제가 전화 받는 게 있습니다. 사람 보내면 국장님 지금 저렇게 하고 앉아있네요. 어떻게 한대요? 그렇게 하고 전화 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가서 좋은 말 좀 하시라고.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몸 생각해서 차차히 시험시험 일하라고 가서 말씀 좀 드려봐라. 그럼 뭐라고 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배워야지 거의 보면은 내가 품삯 준다고 거의 뭐 인권이고 뭐고 거의 무시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게 욕에도 뭐라고 않고 뭐라고 막 떠들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 쓴다는데 외국인 근로자 써서 그렇게 뭐 전 득대있다고 생각 안 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는 또 비근한 예로 저희 반대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 전체가 그러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금 받아갖고 외국 많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가 전국적으로 품기가 저는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거의 그 사람들은 인건비 받으면 다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날 5만 원짜리 찍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을 보나 저는 우리 내국인 갖고 인력 확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쪽에 더 지원 좀 해줄 수 있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축산국 여기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농가에 숙소를 또 하는 지원 사업을 한다는데 저희들은 모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모텔은 하루 숙박비가 4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2만 5천 원씩 장기 계약을 해서 일이 2만 5천 원씩 이렇게 하고 그것도 후불제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모텔은 다 선불을 줘야 됩니다. 근데 후불제로 계약을 해서 2만 5천 원씩 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노동 여건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작업 환경하고 노동자하고 떼놓아야 돼요. 같이 붙여놓으면은 욕심 있어도 하나 더 시키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이러는 게 노동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노동 시간을 좀 떼서 노동 여건하고 좀 현장하고 떼서 인력을 좀 운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저희들은 모텔을 장기 계약해서 모텔 하나로 아주 거의 다 저희들 지금 한 28명까지 있었는데 숙박비가 많이 나갑니다. 우리 이광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걱정하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다 공부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1인 2실 했으면 저희들도 사업도 많이 하고 더 했을 텐데 저희들이 한 90%밖에 지원 집행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는 게 지자체에서도 저도 여기 토론회 전에 이렇게 토론회 인력 때문에 어디는 얼마나 좀 하고 있나 봤더니 한국농업신문에 수채해서 한 프로그램도 저도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국이든 외국이든 노동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그래야 발전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숙소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있는 여관이나 모텔 그거 하려면 지역 경제도 충분히 도움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어서 나중에 안 쓰면 그거 다 국가적인 예산이 낭비인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회원 중에서도 모텔이 안 되는 데를 우리 농업에서 다 독채를 얻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영해서 대상은 아니고 이게 모든 인력을 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습니다.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인원이 내일 일 나갈지 못 나갈지 그게 걱정입니다. 참 많아요. 모텔에서 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 놀리고 모텔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또 농가마다 전화해서 인원 필요하냐 물어보고 또
2명 달라면 1명 갈 수 있느냐고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또 지금 5명이 나가 있는데 그래도 9월 25일 날 와서 30대 아가씨가 어제 그저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 저들한테 어떤 인력들이 예산 떠오고 싶다고 내년에 꼭 사업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농가한테 제가 꼭 부탁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대해줘라.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우리 여기 회장님도 계시지만 농가에서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초대해서 우리 저기 인력 오신 분들 도시에서 오신 분들 한 20명을 다 초청해서 한 농가에서 다 식사 대접도 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되고 저는 아까도 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내국인 근로자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시는 분들 중에 신용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또 그 중에 또 고용보험 탐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 통장번호 대라면 통장번호 안 줘요. 왜? 그 통장에 들어가면 그거 못 탐험할 테니.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 연수 중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강원도 인제에서 수녀님이 오셔서 5일 동안 일하고 가셨습니다. 농촌에 일이 어렵다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청했다고 오셨는데 인건비 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5일 동안 일을 해주시고 갔다고 강원도 인제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만 내국민들만 이용 잘해도 농촌 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여건만 개선해주면 내국인들도 많습니다. 여건 개선이 안 돼서 그렇지. 농가들도 제가 항상 부탁하는데 여건 좀 개선을 쉬는 시간 충분히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그러다가 교육시키고 또 여기에 하려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내국인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모색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쳤습니다.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신 우리 송영호 박사님과 충남도 내년도 계획을 발표하신 양두기 팀장님 그리고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신 최영미 박사님과 그다음에 강상규 위원장님, 이광구 회장님, 그다음에 박상원 사무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